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시죠?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이해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독감 주사 맞았는데 목이 조금 아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되게 재밌는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비의료인이잖아요. 비의료인인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가 난임을 당했고, 그리고 난임을 계속 당하고 있었고,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닥터 텐을 만나가지고 그 교정, 호르몬이 뭔가 아장이 났는지 다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하고 한 번 임신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한국엔 이런 기술력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알리게 된 게 몇 년째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비의료인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한 자료들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내 자료는 이렇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의료진이 연락이 오셨어요. 의료진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 의료진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신장내과 전문의시고 중환자 의학 전문의시래요. 근데 그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 심장 전문 수술하시고 계세요. 심장 전문 수술 의학 박사세요. 그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왜 그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냐면 그분도 지금 난임 중이시거든요.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낳으시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관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다가 제 영상을 보셨고 제 영상을 보고 제 말이 너무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왜냐면 의사니까 의사로서 자기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논문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 저랑 연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랑 수술을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 언니가 난자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선을 할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신선을 안 하는데 워낙 난자 퀄리티가 짜치니까 이제 신선을 하실 건데, 근데 이 언니가 이제 이걸로 되게 의사로서 맞는 의사를 찾는 거를 일반인인 저보다 더 잘하겠죠, 꼼꼼하게. 해서 이 언니가 그런 선생님을 찾았고,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갖고 온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드렸어요. 다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요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호르몬이 빵꾸가 나면은 빵꾸 난 채로 이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슨 우리가 20시대에 사는데 무슨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요? 이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치정을 드리면은 이게 임신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호르몬이 뭐가 빵꾸 나는지 보고 그걸 맞춰야 된다는 게 우리 닥터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거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임신이 되고 나서도 그냥 막 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임신이 되고 나서도 일반 초음파 한국처럼 매주 이렇게 보면은 좆된다고요. 이거 엠모드로 봐야 되고, 그것도 엠모드도 웬만하면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다면 내가 너무 극성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한국 빼고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어. 외국 그래서 이 언니가 그 의료 자료를 다 갖고 오셨어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의료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녹음도 하시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를 널리 알리래요. 한국인들한테 널리 알리래요. 이 자료가 지금 한국 밖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의료진으로서 저한테 다 갖고 오셨어요. 언니도 이제 분노가 찬 거지. 이걸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마음껏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언니가 자료를 이 의학 박사, 그러니까 이 시험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한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받아 적으셔가지고 이거 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본문 글에다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게 문서 파일이거든요. 그냥 열어서 보세요. 의사들이 보면 더 잘 알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한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그 우리 세라 이식 전에 그 경험했던 우리 닥터 텐하고의 저의 경험도 솔직히 제 개인이 말하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 닥터가, 유명하신 우리 닥터가 하시는 말인데 어떻게 말해요? 그거 다 개사기다, 개뻥이다 그러잖아. 근데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이 언니의 닥터, 시험관 닥터가 사이언스라고, 저는 잘 모르죠. 의료인이 아니니까. 근데 의료인은 안 돼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선생님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그 논문의 최고의 그게 사이언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선생님이 자기 저자를 했었어요. 이 시험관에 대해서. 근데 시험관에 대해서 뭐를 저자를 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 언니 자료를 보면서. 그 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름도 있고 자기가 이 논문도 있고, 이 논문이 또 퀄리티가 되게 좋은 사이언스라는 데 게재가 된 선생님이라서 이걸 과연 이것도 개사기야 뻥이야 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받은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이 문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요. 제가 이 화면을 어떻게
같이 촬영하는지는 몰라가지고 기술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 이 선생님 문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문서를 열면서 같이 봐요. 보면서 얘기해요. 이분이 러셀이라는 선생님이에요. 난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분이 이 프롤로텍스 알죠? 물주사, 이 배주사, 물탄주사 이걸 갖고 논문을 쓰셨어요. 이게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 언니 자료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니 말이 뭐냐면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이 언니, 그러니까 심장 수술 전문 선생님인 이 언니의 말이 뭐냐면 이 러셀 선생님이 배주사에 대해서 논문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논문을 올렸거든요. 사이언스라는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러셀이란 사람이 배주사를 절대로 안 써요. 자기 환자들한테. 절대 안 쓴대. 추천도 안 하고 권유도 안 하고 이 연구를 진행한 분이. 이 시험관 선생님이. 왜 한국에서 물주사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주사를 하면은요, 이게 엉덩이 주사는요, 여러분, 이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게 되게 들어갈 때 아파요. 그리고 바늘도 되게 두툼한 거 써야 돼. 되게 큰 주사 써야 돼. 근데 이거를 물을 타잖아요? 물을 타면 이게 농액이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이게 배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얇은 주사 바늘로 들어가기 쉬워. 이게 얇은 게 기술력이야. 그래서 더 비싼 거야, 엉덩이 주사보다. 이게 기술력, 안 아픈 기술력. 이게 이 러셀 선생님이 이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 클리닉에서는 이걸 안 써요. 이 선생님은 절대로 이걸 오더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얘기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이언스의 논문 저자라는 거, 사이언스에 있는 그 배주사에 대한 논문 저자. 영어 잘하시고 의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2장을 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언니가 이제 신선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게 뭔 말인지 막 모르겠죠. 근데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난소에서 난자를 이렇게 채취를 하잖아요. 원래 왜 언니들한테, 신선 언니들, 이건 신선에 대한 얘기야. 신선 언니들한테 왜 주사를 하나도 안 주고 약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신설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논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난소에서 난자를 이렇게 채취하면은 이렇게 흡입을 하잖아요. 흡입을 하잖아요, 난자를. 그러면은 이 난자는 채취되고 그 껍데기가 이제 그 빈 난포가 있는데 그거를 황체라고 한대요. 황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황체에서 언니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죠.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라디올 분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언니들이 이렇게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들이 뚜두둑 있는데 그걸 흡입을 하잖아. 그러면 이 황체들 껍데기가 남은 난자는 빠지고 있는 그 껍데기들이 걔네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을 막 분비를 해가지고 언니들이 이식을 해도 임신이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원래의 논리예요. 원래 정상 여자라면 그래야 돼. 참고로 언니들, 저는요 우리 새해를 냉동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신선주기 이식으로 했어요. 신선주기 이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자연주기라고 할 거야.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지. 나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봐요. 질정 하나도 안 쓰고 약도 하나도 안 썼는데도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다 했잖아. 우리 새해를 조산하긴 했어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말대로 하면은 저는 신선이 되는 여자인 거지. 이렇게 뽑아도 황체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가지고 여자가 임신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뭐냐 하면은 언니들이 노인 나이거나 늙은 나이 35세 이상 그리고 난소가 졸라 나쁜 여자들, 막 폐경기 금저친 여자들, AMH 아작난 여자들은 이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작이 난 여자들은요. 난소에서 난자를 뽑잖아요. 그럼 황체 있죠. 황체가 원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이 가가지고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말을 했대. 어? 읽어봐 이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이게 원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난저 그리고 다낭성인 경우는 난포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황체들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녹는다는 거야. 그 난자를 뽑으면 그냥 싸그라든다 이거지. 그래서 에스티아도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언니들이 신선을 할 때 난자 채취를 할 때 프로게스테론이 0.5에서 2가 나와야 돼. 그 사이가 나와야지 신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냉동을 해야 돼. 근데 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연락을 계속 듣잖아요. 언니들한테.
그러면 어떤 언니는 신선을 하는데 채취 당일날 4.5점이 나왔는데도 이식을 간행하는 선생님이 있대. 그런 건 냉동으로 가야 된대. 그런 언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임신도 안 되겠지. 아무튼 언니들 제가 지식을 줄 테니까 아세요? 0.5에서 2가 돼야 돼. 프로게스테론. 신선은 채취 당일날 0.5에서 2가 돼야 돼. 이게 넘어가면은 절대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냉동으로 가야 돼. 그거는 바로 냉동으로 가야 되고 신선을 못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선 언니들 있죠. 이게 그 극난적 언니들 있죠. 아까 이 선생님 자료 봤지? 선생님 자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극난저나 다낭성 뭐야, 퀄리티 떨어진 여자들, 그리고 나이가 들은 여자들은 이게 황체에서 이게 원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돼? 한국 선생님들이 분명히 언니들을 이식을 할 때 보고 이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약을 안 주지. 왜 약을 안 줘? 황체에서 어차피 나와.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몸에서 나와. 너는 나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나처럼 임신이 출산이 되는 여자들, 첫째 내가 임신 출산했다 했잖아. 약을 하나도 안 써도. 나 같은 여자들이 도전해 볼 만한 거지. 한 번도 임신 출산을 안 한 여자들, 나이가 늙은 여자들, 난소 나이가 아작이 난 여자들, 다낭성이어서 퀄리티가 떨어진 여자들은 황체에서 어쨌거나 녹아버린다고. 황체가 녹아버린다고. 황체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황체가 녹는다고. 그런 여자들은 무슨 일이냐면 STRD를 맞추고 이식을 했죠. 내막도 맞추고 이식했죠. 그리고 2, 3일 후에 피검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STRD이 30, 50 훅 내려갈 거야. 왜? 약 지원이 없거든. 왜? 내 몸에서 안 나오거든. 황체가 없어졌거든. 몸에서 나올 황체가 사라졌거든. 녹아버렸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착상하다 마는 거지. 그래서 신선이 좆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 말은 뭐냐면 그게 원래 흔히 일어난다 이거야. 어떤 언니들? 난저, AMH 아작난 난저, 그리고 나이 들은 여자, 그리고 다낭성, 퀄리티 떨어지는 남자, 퀄리티 떨어지는 여자들은 어차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식하고 이투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선생님 말 되게 충격적인 게 이게 20년 전에 학회에서 이미 발표가 됐고 이게 시험관 분야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래. 미국에서. 어쨌거나 이게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학회에서 발표 내용이래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경우는 배아 이식 직후부터 공급해줘야 되며 어느 약제가 어느 정도 피검 수치를 올리는지는 피검사를 통해서 혈액 수치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약이 얼마만큼 들어먹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피검을 통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빵꾸가 났는지를 보고선 약 조절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기본이지. 이 선생님도 그러잖아. 우리 닥터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저씨도 그러잖아. 이 선생님도 그러잖아. 이게 되게 유명한 시험관 선생님이라잖아. 이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사들은 다 아는 사이언스라는 논문을 만든 선생님이라잖아. 거기에 만든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잖아. 피검을 통해서 혈액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자, 봐요 언니들. 어떤 언니는요 슈게스트 다 단종됐지. 타이유나 제니퍼 엉덩이 주사예요. 프로게스테론 2cc 맞고 질정 아침 점심 저녁 쓰는 언니도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보면 50밖에 안 나와. 근데 저는요 닥터가 가르쳐준 대로 질정 5개 썼어요. 200, 100, 200 해가지고 총 200, 100, 200, 400, 500mg를 썼거든? 근데 저는 500mg에 100이 나온 여자야, 프로게스테론이.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 약을 어떻게 쓰고 뭐에 따라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맞춘다 이거지. 자, 이 너무 꿀같은 자료야. 이거 언니들 이거 다 출력해놓고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든 언니들이 공부를 하든 보세요 언니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냉동이식이건 신선이식이건 프로게스테론 말고 STRD도 400에서 500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이식 초기, 이식 첫 주에 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언니들. 그 다음에 언니들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안 나오는 군들 있지.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질정을 먹는 약을 쓰던 아니면 대포 주사를 맞던 해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해서 이게 훅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아줘야 돼. 황체가 녹는 시점에서 확 떨어진다고. 그걸 잡아줘야 돼 약으로. 그렇게 했을 때 400에서 5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냉동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냉동 저는 이식 당일날 수치를 가르쳐줄게. 프로게스테론 저는 100이었어요. 당일날 5일 배양 이식 당일날 저는 100이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죠. 프로게스테론 높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100인데요. 그거 우리 닥터가 만든 숫자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 저는 100이었고요. STRD로 275였어요. 근데 3, 4일 후에 제가 프로게스테론이 35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 3일 후에 14까지 떨어져서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14인지 10인지 조금 숫자가 미묘하지만 어쨌거나 10몇으로 떨어져가지고 피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 옛날 영상 보면 다 나왔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프로게스테론 에스티아디올은 아기 밥이래요. 아기가 크면 클수록 이 밥을 더 많이 먹는 거야. 언니도 막 태어난 신생아랑 이제 막 한 1년 된 애기랑 누가 더 많이 먹냐고. 막 태어난 애기가 조금 먹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막 20대에서 임신된 사람들은 애기는 조금 먹고 애기가 주차가 커질수록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지만 그 호르몬 표를 보면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언니들. 그 표가 왜 그런 거야? 애기가 크면 클수록 그 요구량이 맞춰서 몸에서 나와야 돼. 근데 그 몸에서 안 나오면 임신이 됐다고 해도 그 호르몬이 끝발까지 안 올라가면 유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뭐라냐면 이식 첫 주에 400에서 500을 유지하라는 거야. 근데 언니들 8주에는요 STRD올 2000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신선이고 냉동이고 이 시점만 다를 뿐이지 이식하고 나서의 이 표 보는 건 똑같다는 거지. 이식 첫 주엔 400에서 500의 STRD올이 나와야 돼. 언니들 임신 안 되거나 애기 성장률 느리거나 임신됐는데 HCG 안 올라가요. 2차 빵꾸나 싸는 언니들 E2 검사해보세요. 이거 400에서 500 나와야 돼.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이가 많거나 난조인 경우는 대포주사, 한국 대포주사, 미국에서는 STRD올 근육주사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거야. 언니들 제가 또 할 게 있어요. 저는요 STRD올을 어떻게 썼냐면 배패치를 메인으로 쓰고 그리고 약을 하나를 해서 두알로 했잖아요. EMG짜리를. 근데 저 말고 이제 폐경한, 여기 또 신기한 거 얘기해 줄게요. 미국에서는요 언니 폐경한 친정 엄마들이 딸내미들 대신해서 아기를 임신을 해요. 폐경한 사람들이. 폐경이 했다는 얘기가 뭐야? STRD올이 나와 안 나와? 그 안 나오는 할머니들이 친정 딸내미들을 위해서 임신을 한다고. 제가 우리 이화를 얘기해 줄게요. 제가 셋째를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자궁 상태가 기스난 스타킹처럼 싹 나갔대.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암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방광을 찢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셋째를 임신하다가는 만약에 이게 파열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저기 대리모를 하래요. 근데 미국 대리모가 우리 카이저 기준에 200K예요. 200K가 한국 돈 한 2억 5천 하나? 일시불로 내야 돼. 근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니네 친정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도 가난해요. 저한테 얹혀 사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배를 빌려봐.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 엄마 70대인데 했더니 하하하하 웃으면서 사실 폐경해도 임신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서 폐경해도 임신이 돼요? 그랬더니 약을 써서. 근데 왜 아니겠어요? 우리가 남자도 성호르몬 써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세상인데 폐경한 아줌마들 STI도를 아작이 났다고 해도 그 아줌마들 약을 써가지고 만출 때까지 그 표대로 쫙 만들어가지고 출산을 시키는 미국인데 내가 진짜 병신 같은 생각을 한 거지. 노인네들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노인네도 임신하는 건데 폐경한 노인네들도. 그래서 또 제가 재밌는 얘기 해주자면 폐경 근저치거나 폐경한 아줌마들이 이제 대리모 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는 약으로 안 써요. 우리처럼 프로기너바 EMG 이런 걸로 안 쓴다고. 왜냐면 그 약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이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약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야. 먹는 약으로는. 이 먹는 약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나처럼 자연 임신되고 여자이지만 폐경 안 하고 극난주 아닌 사람들. 이 여자들 나 같은 여자들은 몸에서 나오니까 약 한두 알로 되겠지.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폐경 근저치거나 아니면 난소 아작 났거나 아니면 폐경인 사람들. 이분들이 이식을 할 때는 대포주사가 중심이다 이거지. 그게 왜냐? 여기 봐봐. 이 주사가 이제 메인인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커뮤니티에서 보면은요 대포주사가 메인이야. 0.5짜리를 쓰는지 1짜리를 쓰는지를 다르지만 그걸 매일 써요. 그걸 매일 쓰고 알약 한두 알을 추가를 해. 근데 이게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처럼 몸에서 나오는 여자들한테 이게 많은 거지. 우리는 몸에서 나오니까. 근데 피검을 해봐가지고 이게 아작이 난 사람들 있죠. STID가 안 나오는 진짜 폐경기 근접치 여자들 아니면 난소 아작 난 사람들 다낭성인 경우 STID가 안 나온 여자들 이렇게 해야지 그 호르몬 표대로 올라가는 거야. 약 한두 알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내 피검을 근거로 표와 맞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좆도 안 나오는 여잔지를 확인을 하고선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선생님은 해준다 이거지. 네 몸에 봐가지고 농도 조절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 되게 좋은 자료. 이 자료를 아낌없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지만 언니들 피검을 해가지고 이 호르몬 표대로 맞춰야 돼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호르몬 표가 어디냐면 위키드 백과사전에 나온 표라고 그랬지.
근데 이 표가 이게 사기표가 아닌 거야. 백과사전에서도 나온 거. 근데 이 언니가 이 표를 갖고 가가지고 이 표를 보여줬는데 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표 당연히 알지.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표에 각 주수에 해당하는 이 수치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최소 수치래. 이게 최대 수치가 아니래. 최소 수치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 턱걸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령 STID율이 8주차 2000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기 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걸 2000으로 맞춰놔. 그럼 아기가 커가지고 2000에서 먹잖아? 그럼 2000 미만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기가 요단강을 간다는 거지. 이 선생님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닥터 말이 맞은 거야. 봐요, 여러분. 프로게스테론의 기본 농도는 25잖아. 내 영상을 보면 알겠지. 25에서 25잖아. 근데 우리 닥터는 나를 뭐라고 했어? 100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우리 닥터는 나를 100으로 만들었어. 100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애가 내가 약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가 35에서 14까지 떨어져서 애기 죽을 뻔했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살렸어요? 하고선 저는 첫 주에 2번 정도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픽업은 아침 8시에 하면은 10시에 결과가 나와요. 10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닥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우리 닥터는 저한테 이식하기 전에 라면 박스 2박스로 약을 다 줬어요. 약을 다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그리고 저는요 제 개인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픽업을 하면은 코디네이터가 결과를 주고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증량 감량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코디네이터야.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제 가방에 언제든지 코디네이터나 그 응급으로 전화할 때 약을 증량 감량을 하기 위해서 약을 다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주머니에 약이 잔뜩 있었어. 짤랑짤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선생님이 전화해. 피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4로 떨어졌어. 그때 선생님이 하고 연락을 했는데 선생님이 내일 지켜보고선 할래 어쩔래 했는데 제가 아니요 제가 그냥 약을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 그래라 너 약 갖고 있니 해서 네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약을 원래 500에서 1400인가 1200까지 올려가지고 질정을 그 아기를 살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피검한 당일날 피검 결과를 받고 바로 제가 이 2시간 만에 피검하고 2시간 만에 결과를 받고 제가 갖고 있는 약을 증량 감량을 해가지고 아기를 살린 거잖아. 이게 골든타임을 지킨 거잖아. 그래서 아기가 14까지 떨어졌는데도 수축이 오고 피가 터지는데도 아기를 살린 거죠. 자, 그 후로도 계속 피가 터지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프로게스테론은 계속 아기가 먹으니까 후딱 내려가고 후딱 올라가고 후딱 이렇게 하다가 아기가 죽을 뻔한 거지. 그런데 내가 약으로 해가지고 살린 거고. 자, 제가 또 질정으로 살렸다 해서 여러분은 질정으로 살리지 마요. 다시 말하지만 피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나는 첫째 애가 질정 하나도 안 쓰고 출산한 여자고 언니들은 출산도 해본 적이 없다 하면 나랑은 이 레벨이 다른 거야. 나는 이미 몸에서 나오는 여자야. 그래서 나는 질정 한두 알로 교정을 해서 애기를 살린 거고 언니네들은 만약에 이게 이 영상을 보는 언니들이 임신도 안 되고 피검했는데 족도 안 된다. 폐경기 근처치 여자다. 완전 노인네다 하면은 그냥 약을 호르몬 표에 맞춰서 약을 주사로 써야지. 엉덩이 주사, 배 주사 따위로는 안 되고. 그죠? 아무튼 이 표대로 맞추는데 봐요. 그러면은 우리 닥터가 100으로 만든 이유가 뭐야? 아기가 먹을 거 생각해서 100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이 그런 거야. 이게 이 표에 나오는 이 수치대로 따라가는데 이거는 이게 경계선인 거야. 이 밑으로 떨어지면 자빠지는 거야. 이 위로 올려놔야 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올려놔야 되는지는 의사랑 상의를 해야겠지. 근데 한국 의사님하고는 상의할 수가 없겠지. 한국 선생님도 이거를 부정을 하시니까 언니네들이 미국 선생님을 만난다면 이 표를 갖고선 상의를 하시라 이거죠. 이 표대로 얼마나 더 맞춰야 되는지. 근데 제 표대로 얘기해 주려면 저는 어쨌거나 프로게스테론 이식 당일날 5일 배양 기준으로 100이었어요. 그래도 14까지 떨어졌어. 일부 환자에선 더 오랫동안 매일 근육 수사를 만든 것도 필요하다. 언니들 우리 닥터가요 내가 막 이게 자궁 추축 오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약 줬어. 그거 갖고선 쓰라고. 만출까지 써도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그거 갖고 문제가 없대. 언니들 호르몬 표대로 봐가지고 이게 표대로 안 올라가면 언니들도 주사나 엉덩이 주사, 프로게스테론 엉덩이 주사나 아니면 약을 써야 돼요. 근데 에스티아디올을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에스티아디올이 문제가 뭐냐면 그게 딸내미 기형아 나온다고 했지. 그 거시기 기형.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 의사들, 이 미국 내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에스티아디올 빵꾸녀인 아니면 폐경 있는 할머니들 그 사람들 친정 딸내미 대신해서 임신하는 사람들 이거 왜 그 대포 주사 주고 왜 프로기노바 주고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은 아예 몸에서 안 나오는데 이거 맞춘단 말이에요. 이거 약 갖고. 그렇지만 이 호르몬 표대로 맞춘다 이거지. 언니 이 페이지 몇 번이야 이거 5번을 보면 여기 파크 HJ 언니 거 이게 이 아시는 분 피검 자료인데 이 언니가
그 시험관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걸 리뷰를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봐봐요. 언니 빨간 걸로 제가 STRD올 11월 8일에 이렇게 자빠진 거 보이죠? 53.3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언니 신선이식이야. 이 언니는 4일 배양이고 2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봐요 언니, STRD올 잘 올라가다가 11월 8일날 딱 빵꾸 났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잖아. 이 자료에 출력해 보면서 얘기했는데 전혀 놀라지 않고 당연히 예상된 결과다. 그나마 그 여자가 주사를 줘서 대포 주사를 맞아가지고 애기 자빠지지 않고 제대로 살렸지만 이렇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뒷북 치는 건 되게 좋은 게 아니다. 4일째 목요일 첫 번째 대포 주사를 한 번 맞았어야 돼. 약을 쓰면서 맞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2차 근육도 또 맞아야 돼. 대포 주사를 맞았어야 된대.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자기 환자였으면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근데 선생님이 또 추가로 얘기하잖아. 근육주사 프로게스테론은 주사 2시간 내에 높은 혈중 농도에 이르고 8시간 내에 최고 농도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오일 베이스, 이게 뭐냐면 엉덩이 주사, 돌주사, 그리고 조제되어 근육주사는 되게 아프다. 난소 자체에서 분비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난소 기능 저하된 AMH 아작난 여자들, 아니면 다낭성이어서 난자들 퀄리티 짜친 여자들은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근육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다. 태반에서 충분히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데 10주에서 12주가 걸리고 일부 환자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안 나온다. 보면은 질적만으로 프로게스테론 유지한 군에서 임신 성공률이 낮다잖아. 근데 나는 질적만으로 출산했어요. 우리 세라. 근데 다시 말할게요. 언니들이 난임병은 왜 가? 자연 섹스가 되고 자연 임신이 되면 난임병원 가요?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니야. 분명히 산부인과에서 언니들 분가분가 날짜도 받아가지고 숙제도 했는데 임신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관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질정으로 되겠어? 나는 그럼 시험관 왜 했어요? 저는 불임도 아닌데 시험관 왜 했냐고.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되게 극히 드문 거지. 시험관 병원 문 두드리는 사람, 암 환자인데 문 두드리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듣기 드문 사람들이고, 보통 언니들은 결혼해서 여러 해 지나도 섹스를 했는데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난임병원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질정 한두 알로 되겠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군데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아무튼 안 된다 이거지. 시험관 착상, IVF가 뭐냐면 시험관 착상, 저는 몇 페이지 보고 있냐면 지금 6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IVF에서 착상을 위해서는 높은 자궁 내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초기 임신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고 안정적인 혈중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시험관에서 근육주사 프로게스테론 용량은 많은 임상 연구에서 하루에 50mg를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얼마나 농도가 주사 간격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크리논겔정. 내 크리논겔정 뭐라고 그랬지? 갱년기 치료제라고 했지. 우리 닥터가 그랬지.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이 그러잖아. 크리논겔정은 FDA에서 유일하게 질정 중에서는 폐경후 호르몬 보충을 위해서 질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시험관으로 승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관에서 폐경후 호르몬 충전을 위한, 폐경 언니들이 쓰라고, 예민해지지 말라고 미미하게 쓰는 폐경후 호르몬 질정이에요, 이게. 제발 바보가 되지 마세요. 크리논겔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신선폐 이식에서 난자 채취 24시간의 근육 주사, 프로게스테론 주사 있고 엉덩이 주사, 질정 사용은 자궁 내막이 지나치게 준비되지 않기 위해서 난자 채취 48시간 후에 투여를 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진짜 아주 알찬 자료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얘기는 끝났고, 자, 그리고 이 언니가 또 되게 고맙게도 그 의료진한테 직접 촬영을 임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촬영을 임해가지고 이거를 저 유튜브에 찍 올리라고 주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전에, 이 자료가 이 선생님 자료만이 아니라 또 그러겠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대. 미국은 국민들이 가난하고 의료보험이 없어서 초음파를 많이 안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말했지. 불법 체류자 말고는 다 보험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초음파 보지 마.
그냥 시험관 초기, 임신 초기엔 보지 마예요. 그냥 보지 마. 그렇지만 꼭 봐야 되는 나처럼 고위험군 선모군 여자들은 엠모드로 봐야, 엠모드로 볼 거면 2에서 3주마다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는 아기집도 못 봤어요. 자, 우리 미국 닥터 프로토콜 다시 얘기해 줄게요. 1차 피검 통과하고 2차 피검 통과하고요. 언니들 시험관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아기집을 안 봤어요. 아기집 안 보고 6주 차에 아기를 보고 아기집도 보고 난황도 보고 심장 뛰는 거 반짝이는 것도 보고 그거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엠모드를 봤어. 근데 어쨌거나 이 선생님 봐. 이게 이 언니가 준 자료 내가 또 올릴게요. 이거 봐요. 여기 옆에 봐. 자, 그리고 여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개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산부인과 초음파 학회에서 말한 거예요. 국제산부인과 초음파 학회. 근데 저한테 이 자료 준 선생님은 누구? 심장 수술 전문의. 이 언니가 심장 전문인데 이 초음파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이 선생님이 그랬어요. 도플러가 뭐야? 그냥 일반 초음파. 그러면 언니 엠모드가 뭐냐? 엠모드 제가 첨부 자료 줄게요. 엠모드는 아기 있고 요 아래 뭔가 이게 지직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파동을 갖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야. 파동 계산. 열을 안 써요. 그렇게 해야지 아기가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잖아. 언니 내가 되게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언니들 이식할 때 뭐라 그래요? 배아 이식할 때 열에 약하니까 전기장판도 안 되고 탕목욕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초음파가 열로 보는 거라고.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근데 한국에서는요 언니 대학병원이고 조그만 병원이고 초음파를 그냥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구야? 어디서 엠모드를 보냐면 압구정 함춘병원에서 최진 선생님이란 분은 봐요. 이분이 또 글도 썼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선 요즘 막 아기집을 3D로 본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3D 사진을 갖고 싶어서 임신 중기 때 우리 세라 3D 사진 갖고 싶어서 닥터한테 물었는데 닥터가 뭐랬는지 알아요? 하지 마. 임신 중기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기한테 나쁘다고. 그 열이 아주 지독하게 나쁘다고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떤 언니들이 그럴 거야? 윤주씨 1차 2차 기형아 검사 어떻게 해요? 그거 일반 도플러 검사잖아. 그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리프티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로. 리프티 검사를 했고요. 2차 기형아 검사로 16주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15주 전까지만 조심하고 16주에는 괜찮으니까 16주에는 언니들이 그게 기형아 검사가 20분, 30분 하는 거예요. 정밀 검사예요. 근데 1차 기형아 검사는 이제 염색체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 2차 기형아 검사는 손발, 뭐 장기 이거 다 있나 이거 이 외관적인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2차 기형아 검사는 하세요. 16주에. 근데 좀 찝찝하면 리프티 검사 하세요. 피 검사로 하면 돼. 그게 좀 비싸지만 안전한 거예요. This video for my friend, and then hi Taylor. Taylor today she did for ultrasound for me, and then I asked about to take a little video to explain about Doppler and emmode in early pregnancy. Yeah, so in early pregnancy in the first trimester, we were just taught we want to use emmode instead of pulse wave in the first trimester. As well as color flow, we only use that if that's needed for diagnostic measurements or to make sure nothing else is going on for baby, as like a subchorionic hemorrhage or something. And then also 3D only when needed. Those are just more powerful pulse waves that are or sound waves that are going towards baby as baby is developing very quickly in that first trimester. So we try to avoid those buttons and using those settings in the first trimester. And to clarif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first trimester in pregnancy, only allowed to do emmode. Is it correct? They do suggest that we only use emmode unless we need to use pulse wave if needed. If we're not finding a heartbeat with emmode, then we would use pulse wave to verify that we are not seeing a baby's heartbeat. Okay. But yes, for ALARA, which is saying that we want to use low dose sound waves as possible, it is taught that we should use emmode, not pulse wave.
when will we first ultrasound in US after embryo and they are successful? When will we first imaging for them? So it depends on everybody's facility. Each facility is different, or if there is bleeding, vaginal bleeding or not. But as long as everything is going well, we do our first ultrasound at our facility at 7 weeks. 7 weeks, and then when we can be considered like 3D in US. That would also be, we usually should wait until second trimester. Okay, thank you. You're welcome.